안녕하세요. 흥진중 학교 프린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영풀이 암기지 페이지를 먼저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과와 2과에는 영영풀이의 개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한 페이지 다 들어가 있는데 1과와 2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일단은 조금 하이라이트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 나왔던 영영풀이는요, 일단 experience라는 단어인데요. 일단은 경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영풀이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knowledge or skill that you gain from doing something. 이제 뭔가를 할 때 얻는 지식이나 스킬 같은 거를 경험으로 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일단 하이라이트를 쳐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번이나 아니면은 5번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to 플러스 동사원형, 5번에도 to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나와 있는데 to 동사원형으로 나올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동사의 뜻을 가진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했죠. to continue to live.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 생존하다죠. survive. 그 다음에 a building people can visit to see water animals and plants. 이건 아쿠아리움, 수족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uilding 형용 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water animals, plants. 사람들이 이제 water animal plants를 볼 수 있는 건물을 수족관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an important topic, 어떤 주제죠. that people are discussing.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discussing 한다는 토픽은 문제 또는 사안, 즉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5번은요. to try to find someone or something by looking very carefully. 뭔가를 찾는 겁니다. 신중하게 뭔가를 찾는 것 또는 뭐 누군가를 찾는 것. 그래서 search 해서 동사로 찾다입니다. 다음에 6번은요.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뜻인데 in danger of disappearing. 요것만 보면 일단은 딱 답이 나오죠.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한.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과로 넘어가시면요. 2과에서는 repeat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to say. 그 다음에 5번에 to tell. 그럼 1번과 5번은 동사겠죠. 1번 한번 볼게요. to say, tell, or do something again. 뭔가를 다시 하거나, 다시 말하거나, 다시 뭐 얘기해 주는 것, 반복하답니다. 그 다음에 casual, 평상시의라는 형용사인데 즉 not formal 하다는 건 격식이 없다 또는 뭐 이제 특별하지 않다 평상시의. 그다음에 3번은 capital 수도인데요. 수도는요 an important city 아주 중요한 도시죠. that is the center of government of a country 한 나라의 정부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오해 misunderstanding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a situation where someone is confused or wrong about something. 뭔가를 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을 때의 상황, 착오 또는 오해라고 하죠. 그다음에 5번은요. to tell someone that you are sorry. 누군가한테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apologize, 사과하다. 그 다음에 6번은 이모지입니다. 이모지는 이모지라고 하셔도 되고 더 정확히 보면은 그림 문자. 우리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자주 쓰죠. A small digital image입니다.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예요. 디지털에다가 조금 별표를 칠게요. 디지털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이모지라고 한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1과의 프린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어휘가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개만 골라서 보고 밑에 문제도 조금 풀어볼게요. 일단은 13번과 8, 10, 12, 14 볼게요. 자, 13번 보시면요. 13번에서는 지금 emotional이라는 감정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이제 emotional에 emotion까지만 하면은 명사 형태입니다. 명사 형태로 감정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A, L이 붙어서 이 친구가 지금 품사가 형용사가 되어버린 케이스예요. 다음에 8번 보시면 이게 quiet랑 quiet와 조심을 조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스펠링이 비슷하죠. quiet 그 다음에
quiet. quiet는 형용사로 조용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quite 이거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꽤 또는 상당히라는 뜻이죠.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펠링.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search입니다. search는 찾다죠. 찾다. 근데 이제 search 말고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 look for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rvive는 살아남다, 생존하다 였었는데 이 survive 자체는 지금 동사의 형태이지만 만약에 뭐 생존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survive가 아니라 survivor이 됩니다. survival.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various, 다양한이라는 형용사죠. 다양한이라는 것을 various 말고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죠. A variety of. 이렇게도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총 지금 5개의 단어 조금만 더 살펴보았고요. 자, 밑에 영영풀이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1번부터 6번까지 5번까지겠죠? 오지선다니까 5번까지의 영영풀이를 주고 뭐 밑줄 쳐진 영영풀이의 잘못된 부분은 아니면은 이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로 잘못 매칭이 된 것은 했을 때 이제 너네가 잘 고르려면 이 부분을 조금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1번 보시면요. The knowledge or skill that you gain. 우리 아까 요거 쳤을 때 경험이라는 거 나왔다 했죠? experienc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o continue to live. 계속해서 이제 생존하다, 살아가다. survive. 그리고 3번은 이 building입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건물이긴 한데 사람들이 sea, water, animals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plant. 이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건물, 수족관이었습니다. aquarium이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That people are discussing. 그럼 그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issue 또는 사안.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서는 to try to find someone or something by looking very carefully. 신중하게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search. 그 다음에 6번은 in danger of disappearing.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것. 즉 endangered겠죠.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되셨나요? 요렇게 해서 영영풀이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뒤에 보시면요. 어휘가 이제 8개가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At the same time은 많이 나오죠. 동시에. 동시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ake part in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뭐에 참여하다. 근데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건 take part in 말고 우리 participate in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do well on 이거는 뭐뭐에서 잘하다. 그리고 be interested in은요. 여기서는 이제 뭐뭐에 흥미가 있다라는 뜻인데 흥미가 있다라는 표현은 be interested in인데 이때 in은요. 전치사로 쓰이는 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는요. 명사나 또는 명사 구 형태 아니면은 동명사 ing 형태가 나와주는 게 올바른 형태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run errand. errand 자체는 심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run이라고 심부름을 뭐 뛰다, 달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선 전혀 그 뛰다의 의미는 없고요. 심부름하다라는 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ver after 하면은 그 후로 내내 라는 뜻이죠. 일과 본문 제목에 나왔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in need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그러면 people in need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사람들.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 이 about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about도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항상 똑같이 뒤에랑 명사 구 아니면 동명사 ing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목적어 다리로. 그래서 be worri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어휘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법 파트를 조금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과의 첫 번째 문법 개념은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는데요. 이 형용사적 용법에서 너네가 기억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상 이제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뭐 부사적 용법과 같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만 형용사적 용법에서 너네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형용사랑 위치가 좀 달랐죠. 보통은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때는 형용사 뒤에 놓이는데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투부정사를 하는으로 해석을 하죠. 투부정사 할 명사, 투부정사 하는 명사.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부정대명사 세 가지 있죠. thing, one, body.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가 만약에 형용사의 수식도 받고 투부정사 수식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나온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정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어순으로 놔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거 있죠. 그러면 something 형용사, 투부정사 마실 차가운 무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순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나올 내용이죠. 자, 명사나 대명사 얘네가 이제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네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치사를 어떻게 찾는지를 너네가 조금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전치사는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아이거든. 있어야만 하는 경우인지 없어야만 하는 경우인지를 너네가 찾으려면 투부정사 바로 뒤에다가 명사를 한번 넣었다 빼보세요. 명사를 대입시켰다 뺐는데 부자연스럽다 하면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자연스럽다 하면은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제 넣었다 빼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정해진 전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사에 걸맞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총 3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칸 같이 한번 채우면서 예문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 했고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사 뒤에 놓인다 라고 했었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Jenny has lots of homework to do. 지금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해야 할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he had nobody. 도와줄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food.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 없냐면 to eat.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형용사적 용법인 거에 명사 수식이기 때문에 갈 시간이다. 이거는 많이 쓰죠. 갈 시간이다. 이건 다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쳐진 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 목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치사를 투부정사 바로 뒤에다가 붙여주는 것.
자, 위에다가 필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필요합니다. 자, 명사가 언급이 됐죠? 근데 어떤 펜이 필요하냐면 to write. 쓸 펜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I need a pen to write 이건데 펜은 무엇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다시 재조합을 해보시면요. 명사를 붙여볼게요. write 뒤에 write a pen. 펜 쓰다인지 아니면 펜으로 쓰다인지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을 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펜으로 쓰다.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생뚱맞게 write in 또는 뭐 write of 요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쓸 펜이 하나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he needs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뭐 할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To talk. 얘도 지금 전치사 with가 붙었죠. 왜냐하면 to talk someone이 아니라 to talk with someone이기 때문인 거야. 누구누구와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ith라는 전치사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밑에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교재에서 다 다뤘을 텐데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 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목, 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문 보시면요. Do you want to save the earth? 너는 지구를 구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주어는 원하니 무엇 하기를 to save가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명사적의 목적어 자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사실상 의미가 더 많죠. 이거 말고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이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목적도 있고 우리 감정의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도 있었고요. 하나 더는 이제 우리 결과도 있었죠. 여기까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 use hand signals to calm him. 나는 수신호를 사용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냐면요. to calm him.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투부정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뒤에 문제 잠깐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요, 얘들아. 어법상 옳은 문장 고르기 몇 개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 그리고 4번 그리고 6번. 이게 맞는 거는 동그라미, 틀린 것은 고치는 건데 자, 2번 한번 보시면요. He wants a friend to talk for.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죠. 근데 이제 수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는 a friend입니다. 나는 친구를 원합니다. 말할 친구가 원해요. 자, 근데 말하다라는 거는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라고 했을 때는 talk a friend 라고 하지는 않죠. 친구와 얘기하다라고 할 때는 talk with a friend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를 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 for는 지금 잘못 들어간 전치사예요. talk with로 고쳐주셔야 올바른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There is a topic to talk about. 오늘 내가 얘기할 주제가 있다. 투부정사 수식을 받는 건 a topic이죠. 그리고 to talk 뒤 이번엔 전치사 about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열을 해보시면 무엇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talk a topic인지 이 talk about a topic인지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 topi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치사 about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6번은요. They bought a vase. 꽃병을 샀는데요.
꽃들을 넣을 꽃병을 샀습니다. 근데 꽃병 안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게 맞아요. 요렇게 해서 전치사 유무는 찾아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오형식 구조가 나옵니다. 오형식 위에 잠깐 적고 빠르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오형식에서 동사는 되게 다양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1과에서는 지금 이 동사 자리에 make라는 아이가 들어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make가 나오면은 사실상 목적격 보호 자리는 형용사도 놓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동사 원형도 가능하고요. 동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사 형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은요. 부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죠. 부사의 형태는 절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부분은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형태.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했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있는지는 밑에 나와 있죠. 이 목적어를 뭐뭐하게 만들다 또는 목적어를 뭐뭐하게 하다. 이 표현을 위주로 보도록 할 건데요. 그 밑에 근데 이 형용사에다가 잠깐 동그라미를 칠게요. 형용사의 형태를 부사의 형태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주의할 부분 조금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자, 뭐 friendly, lovely, manly 이런 거 있죠.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이제 부사라고 착각하기 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얘들아, 형용사입니다. 부사가 절대 아니에요. 부사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의 뜻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friendly 아니면 lovely 뭐 아니면은 manly 등등등 weekly, monthly 이런 거 있죠. 다 지금 명사 ly, 명사 ly, 명사 ly이기 때문에 다 형용사로 봐주셔야 됩니다.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사랑스러운이에요. 러블리는. 되셨죠? 그래서 그 밑에 1번 예문 보시면요. 일단 movie made me sad. 그 영화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오형식 잘 들어갔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sad를 sadly로 바꿔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부사는 목적격 보호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3번 보시면요. exercising regularly makes people healthy.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exercising 동명사 주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s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요런 것까지 하나하나 너네가 디테일하게 다 봐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healthy 요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동사 수일치, 시제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밑에 보시면 부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부사 뭐뭐 하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볼 거 예문으로 갈 건데요. 예문은 아까랑 비슷해요. The movie made me sad. sadly는 절대 올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말 해석을 봤을 때는 슬프게 라고 해서 부사로 해석이 가능할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상 한글 해석만 부사로 가능하고 어법상으로는 형용사 형태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에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뒤로 넘어가시면요. 지금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일단 5번을 같이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The fresh flowers made the room beautifully. fresh flowers 꽃들이 아주 상쾌한 꽃들이 made the room beautifully. 내 방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해석을 해봤을 때는 아름답게라고 했을 때 부사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형태는 부사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에 속지 마셔야 돼요. beautifully가 아니라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는 게 맞겠죠.
주어는 동사 있습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그래서 beautifully를 beautiful로 고쳐야지 올바른 문장이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도 이제 우리가 아까 영영풀이를 보고 넘어왔죠. 그래서 이과에 이제 이 단어 조금만 같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이랑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23번,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요. arriv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arrival이라는 것은요. 명사 형태입니다. 도착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얘를 이제 내가 동사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rrive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AL이 붙었다고 해서 arrive 뒤에 AL이 붙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형용사처럼 생겼으니까 형용사로 쓸게요. 도착의 뭐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명사 형태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communicate 동사죠. 의사소통하답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의사소통이라는 명사 형태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TION이 붙어서 이제 명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23번은 주의 깊은이라고 형용사의 뜻인데 자 근데 그러면 careful 뒤에다가 ly를 붙였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품사가 부사가 되겠죠. 부사의 뜻으로 주의 깊은이 아니라 주의 깊게 또는 신중하게 이 정도의 의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sensitive는 본문에도 많이 나왔죠. 요건 얘들아 민감한, 예민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근데 요거랑 이제 너네가 스펠링 착각할 수 있는 게 sensible입니다. sensible이라는 건 완전 다른 뜻이에요. 현명한이라는 뜻이고요. 분별 있는 현명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ensitive와 sensible은 다른 단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영풀입니다. 어머. 영영풀이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형광펜을 쳤던 대로 이제 외워주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어휘 같이 한번 볼게요. in addition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은요, 게다가 라는 뜻인데요. 게다가 in addition 말고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moreover를 적는다거나 아니면은 besides 요것도 게다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urthermore 이것도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not only A but also B A뿐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as well as인데 요거 쓸 때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B와 A의 순서가 뒤바뀌어야지 맞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5번에 sign up for 뭐뭐에 등록하다 신청하다 등록하거나 신청하다. 그 다음에 7번은 instead of입니다.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of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치사의 특징은 항상 뒤에 명사나 명사구 또는 ing 형태가 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talk behind one's back인데 이 one's라는 건 인칭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talk behind her back, talk 뭐 behind their back, his back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칭에 따라 좀 변화를 시켜주시면 좋고요. 뭐뭐에 대해 험담하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요거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뭐뭇을 고대하다 또는 기대하다.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자, 근데 이건 좀 중요하죠. look forward 뒤에 to, 요 to는요 전치사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뒤에 명사 또는 명사구 아니면 ing 형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갑자기 뒤에다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에서 I look forward to meet 누구누구누구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거를 맞게끔 고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절대 올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 동사 원형을 동명사로 고쳐버리시면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번 on time은 제 시간에 또는 뭐 정각에란 뜻이죠. 그 다음에 in the same way 하면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식으로 됐죠?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이과의 마지막 문법 두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이제 너네가 수업에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뭔지 다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너무 딥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예문 위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의문문 자체를 다른 문장 속에 넣어서 뭔가 이제 평서문을 이제 어순만 바꿔서 들어간 형태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만약에 일반 의문문의 어순이 의, 동, 주 이게 일반 의문문의 어순이죠. 근데 얘네가 이제 문장 안에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의, 주, 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저 퀘스천 마크는 지워주셔야 되겠죠.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뀐 의, 주, 동 이 형태가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요. 아까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의, 주, 동 형태로 다른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 보시면요. 1번, 2번, 3번이 다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에 Why he left Korea is unknown. 의, 주, 동. 의동주가 아니라 의주동이 되는 게 맞겠죠.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한국을 떠난 것은요. 떠난 지가 is unknown. 알려지지 않았다.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보통은요.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가 뭐뭐 하는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들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뭐뭐가 뭐뭐 하는지 뒤에다가 는, 이, 가 이런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장 맨 앞자리예요. 주어 자리는. 다음 두 번째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주동인데요. Do you know when the bus will come? 의, 주, 동. 버스가 언제 오는지 너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적어 자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반 동사 뒷자리를 가리키는 거겠죠. 일반 동사 뒤. 그래서 지금 know라는 동사 뒤에 들어갔죠. 목적어 자리로.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자, 보어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왜 보어 자리냐? 비동사 뒤기 때문이에요. 비동사 뒤에 들어갔죠? What he really wants. The question is what he really wants. 질문은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라고 해석을 할 때 의, 주, 동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why he left 가지고 한번 볼게요. why he left Korea가 아니라 why left he 뭐 이런 식으로 썼다. 당연히 안 되겠죠. 어순이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요거까지 조금 주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의문사가 만약에 간접 의문문의 주어인 경우 그 말은 의문사가 이제 주어처럼 쓰이는 경우 뭐 누가 그랬니? 누가 깼니? 뭐가 달라졌니? 뭐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니?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요. 어순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순서대로 의문사
동사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요. 이 의문사가 얘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m not sure who gave me this book.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의 형태죠. 근데 여기 순서를 보니까 의문사 동사 순서예요. 의주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who가 누가라는 의미로 지금 주어 자체로 쓰였죠. 누가 주었니?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I wonder what made you happy. 얘도 지금 의문사 바로 뒤에 동사죠. 왜냐하면 이 what이라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무엇이 뭐가 만들었니? 너를 행복하게. 이런 경우는 다 그냥 그 어순 맞춰서 이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의문사 동사순으로. 자, 그리고 밑에는 조금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너네가 이제 바꿨을 때 문장 두 개를 합칠 때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 반드시 do, does, did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시제 같은 것은 간접 의문문 동사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밑에 있는 예문으로 이제 볼 건데요. I don't remember 이 문장 하나랑 Where did the girl live? 예문을 합칠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까지는 너네가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디에 살았었는지를 난 모른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일단 2번 문장 보시면요. 얘는 지금 일반 그냥 의문문이에요. 의, 동, 주 순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이제 좀 시제를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제 한번 비교해볼게요. did, live. 자, did, live 묶으시면은 과거 시제가 나오죠? 그럼 너네가 과거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주어는 the girl이에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가 그대로 내려왔죠? 이 자리로. 주어. 그 다음에 lived가 나온 이유는 당연히 위에가 과거이기 때문에 밑에도 똑같이 동사로 쓰되 여기다가는 과거형으로 lived 형태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lived가 아니라 뭐 lives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케이스겠죠. I don't remember 뒤에 where did the girl live가 아니라 where does the girl live? 요렇게 나온다 했을 경우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does live입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시제가 현재겠죠. 그럼 얘를 의주동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where the girl lived가 아니라 이번에는 lives가 되는 게 맞겠죠. lives. 요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s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더 거리 주어기 때문에. 되셨나요? 요렇게 좀 신경을 써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뒤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것 같지? 한번 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자, 1번 보시면요. Can you tell me랑 What are you making?을 합쳐야 돼요. 자, 말해줄 수 있니? 너 뭐 만들고 있는지를 합칠 건데 의, 동, 주죠. 네, 동사의 형태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만들되 what, 주어는 you죠. 얘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What you are making.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2번 I wonder why does she look so sad? 의, 동, 주. 근데 동사 한번 비교해볼게요. does look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가 주어예요. 그러면 I wonder why 주어, 의, 주. 그 다음에 동사는 그냥 look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3인칭 단수죠. looks라고 쓰셔야 합니다. looks. Why she looks so sad.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나머지 두 개도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동사끼리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시제로 간접 의문문에서 써야 하는지. 3번은 과거고요. 4번도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의, 주, 동 순서만 맞춰주시면 어렵지는 않겠죠. 간접 의문문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개념은요. 우리 아까 1과에서 보고 넘어온 거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5형식이고요.
자, 오형식에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거 그대로 있었죠. 형태는 같이 아까 똑같이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오형식의 구조인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는 동사가 지금 여기 나온 거랑 좀 달라져. make 동사가 나왔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want가 나옵니다. want가 오형식 동사 자리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얘들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 형태가 나줘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요, 동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 자리, 이 목적어 자리는요, 항상 목적격으로 적습니다. 되죠? 목적격으로 적으라는 거는 he, 뭐 또는 she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I want 뭐 he 투부정사, I want she 투부정사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의미는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목적어라는 것이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want라는 의미를 포함을 시켜서. 자, 그리고요, 예문을 한번 볼 건데요. 1번, 2번,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I want you to help me. I want you to help me. 주어는 원합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오형식 자리 잘 들어갔죠? want, 투부정사.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to help를 그냥 동사 원형으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y mom wants me to study hard. 우리 엄마는요, 주어는요, 원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want가 왔기 때문에 투부정사 형태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open the door? 주어는 원하나요? 내가 뭐뭇을 하기를.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주기를 원해? 라고 물어봅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want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로 나온 거 확인을 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밑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요 부분 있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약간 지나칠 뻔했는데, 밑에 있는 그 두 줄 동사 나열되어 있는 거 잠깐 별표를 쳐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에 want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want 말고도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적어주셔도 되겠지만, 위에다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요 자리에 나올 동사들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동사 자리에 어떤 애들이 나와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먼저 본 거 want부터 적어볼게요. want, 그다음에 ask, tell, 그다음에 advice, 그다음에 잘 나오는 거 expect, 그리고 allow도 자주 나오고요. order, 그다음에 cause, 그다음에 두 개만 더 적어볼게요. encourage,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가능하게 하다 할 때 enable.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 형태를 취해주도록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게 마지막 개념 설명이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셔서요. 문제에서는 몇 개만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3번 한번 볼게요. 요 3번. 자, 3번 보시고요. 밑에 있는 건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세요. The teacher wanted. 선생님은 원했습니다. Our to watch the movie. 일단 오형식을 만들고 싶어 하죠. 주어는 동사였습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want 뒤에는 그 목적격 보호자 투부정사 형태가 오는 건 들어갔지만 our 목적격 형태가 아니죠. 얘를 us 목적격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요거를 주의를 좀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영어 문장 완성하기인데, 자,
다 동사가 want야. I want, she wanted, many people wanted. 그러면은 일단 얘를 오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우리말 해석을 먼저 보고 올게요. 해석하는 부분에 보시면 얘들아, 나는 네가 뭐뭐를 하기를 원해. 그 다음에 2번에 나는 그녀가 무엇이 뭐뭐 하기를 원해. 그 다음에 3번은 나는 내가 그 노래를 연주하기를 원했다. 4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승하기를 원했다. 다 지금 뭐뭐 하기를 원했다, 뭐뭐 하기를 원했다를 원했다잖아요. 그래서 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I want, 누가 하고 싶었는지 you겠죠? 너니까. I want you to lear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원한다, 너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해. 그러면은 2번도 똑같이 나는 원한다, 누가 뭐뭐 하기를. She wanted, 누가 뭐뭐 하기를. Many people wanted, 누가 무엇 하기를. 이 부분만 좀 맞춰볼게요. 2번 한번 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땡땡이가 돌아오기를. To come back. 그러면은 땡땡이를 누구로 보면 되겠니? 그녀가니까 목적격 형태로 her, she라고 쓰시면 여기다가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그녀는 내가 그 노래를 연주하기를 원했다. 근데 누가? 내가겠죠? 그럼 목적격으로 me. 마지막 우승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Many people wanted blank. 일단 놔둘게요. To win the prize. 근데 그들이 누구냐? them이겠죠? 여기다가도 they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격 형태로 반드시 써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일단은 문제는 여기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도 이런 식으로 조금 풀고 이제 조금 모르는 부분은 질문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흥진중 1차 1과 2과 프린트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